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심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걸까? 진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지쳐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어두운 동굴을 지나고 있지만 출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대반전의 순간은 분명히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장 속에 숨겨진 비밀과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채택한다는데 도대체 왜 지긋지긋한 하락장은 계속되고 있을까요? 뉴스 한 줄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속사정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36조 달러라는 역사상 가장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잠시만 참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는 해년마다 빚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데 마치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이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표는 해마다 미국이 갚아야 하는 빚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올해 2025년을 주목해 보시면 다른 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부채가 만기됩니다. 6월까지 갚아야 할 금액만 무려 7조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빚을 내서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빚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보고 계신 차트는 미국 국채 10년물 차트입니다. 트럼프가 막 취임했을 당시 10년물 금리는 최대 4.8%까지 치솟았으며 현재도 4.3% 수준으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평균 금리는 3.2%입니다. 미국이 상반기에 7조 달러의 새로운 부채를 발행할 경우 3.2%가 아닌 4% 이상의 이자율로 국채를 발행해 이전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재정에 매우 심각한 부담이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4%가 넘는 높은 금리로 7조 달러의 부채를 재융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금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이유로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했으며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그 결과로 시장이 폭락했으며 투자자들의 자금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10년물 금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길의 끝에 최종 결과는 엄청난 자산시장의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때는 2019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트럼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제도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당시 경제가 안정적이라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부채 수준은 22조 달러 규모였으며 트럼프는 금리를 낮춤으로써 부채 재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전략은 시장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추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결국 2019년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트럼프의 의도대로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당시의 금융시장을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와 유가가 급락했으며 이와 함께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은 약 25배의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 직후 달러는 하락 사이클을 시작했으며 최근 더욱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또한 마찬가지로 트럼프 취임을 기점으로 급락을 거듭하며 현재 67의 위치에 있으며 유가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금은 금리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코인 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려들고 경기 침체 우려도 사라지면서 진정한 상승장을 위한 퍼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트루플레이션에 따르면 2월 말부터 물가 상승률이 급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관세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실제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 손익분기 인플레이션 또한 최근 하락하면서 2.33%에 위치한 모습으로 투자자들이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유와 10년물 금리 간의 관계를 보면 하늘색 유가가 하락하면 남색 10년물 금리가 동반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후 유가가 급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년물 금리가 추가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4월까지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에 대해서는 관세가 연기되지 않으며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산유국인 캐나다는 원유 수출의 9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60%를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역시 1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응하여 재빨리 원유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관세는 국제 원유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미국에 팔지 못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원유가 국제 시장에 남아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하락을 촉발하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듭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하며 저점 3.8%, 현재 4%의 금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시장이 연방준비제도가 가까운 시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3월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월 이후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하락장이 시작된 이유는 첫 번째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관세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명확한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이해하고 계신다면 지금의 하락장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보일 것입니다.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중립적 전략을 개발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에 따르면 아직까지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주요 연방 부서가 곧 그러한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베센트 재무장관은 비트코인 매입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각종 수수료, 벌금 등의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여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수익금을 비트코인 구매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금을 만드는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는 데에는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번영을 위해 그 힘을 활용하려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 앞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의 기관들도 더 이상 비트코인을 외면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한편 3월 7일 미국 통화감독청은 공식적으로 연방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이 직접 암호화폐 업무에 나서게 되면 대중의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지고 신규 투자자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기존에는 거래소나 핀테크와 같은 일부 플랫폼을 통해서 주로 암호화폐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은행 지점이나 은행 온라인 뱅킹 서비스와 같은 간편한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많은 투자자 유입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굿맨님이 달아주신 이 댓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시장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다 별것도 아닌 이유 아닌 이유로 급등하기 시작하곤 합니다. 마치 그간의 호재들이 약발이 없다가 한꺼번에 발휘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가격만을 보면 당연히 고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과 비교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마치 하락장은 없고 오직 상승만이 존재할 것처럼 믿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상승장은 없고 오직 하락만이 존재할 것처럼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지만 하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장의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 둔화를 감소하고 의도한 전략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인하하는 결말로 마무리될 것이며 2분기부터는 반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슈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이 역사적인 저점의 한순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대하여 당장은 시장이 싱겁다는 반응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호재이며 곧 엄청난 산업 확장과 함께 진정한 불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실시간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지표는 AI가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로켓앤 미사일 지표입니다. 사용법 가이드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직접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신청 링크를 통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 신호가 나타나면 로켓롱, 하락 신호가 나타나면 미사일 숏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AI 지표는 1001번의 자동 매매에서 82.02%라는 높은 승률을 기록했고 누적 수익률은 31,399%를 달성했습니다. 만약 5년 전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까지 그냥 들고 있었다면 수익률은 858%입니다. 하지만 로켓앤 미사일 지표를 사용했다면 같은 기간에 31,399%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최근 5년의 거래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무관하게 5년 내내 흔들림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수익 곡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로켓앤 미사일 지표가 매우 완성도 높은 매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은 매매 타점이 발생하면 즉시 핸드폰으로 알람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카톡이나 문자처럼 실시간으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신호가 뜰 때마다 매매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시간 투자는 최소화하면서도 뛰어난 성과를 유지할 수 있어 AI 시대에 걸맞게 더욱 스마트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로켓앤 미사일 지표를 받아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보시면 지표를 신청하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